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지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덧붙인다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를 많은 분들은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은 주민 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또 화합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했지만은 우리 주거 형태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도시는 75%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100만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0만의 아파트 시민들이 문화가 바뀐다면 대전의 문화가 바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대전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도 확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사회적 자본인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를 먼저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서로 믿을 만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기초질서가 잘 지켜집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차 질서를 잘 지키고 또 그리고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지 않고 그런 기초질서가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또 여러분 이웃끼리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가진 것도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또 개인 이익보다는 공동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현 주소를 잠깐 들여다본다면 KDI가 얼마 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의 1%포인트가 발목 잡혀 있다. 우리가 기껏해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3%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1%포인트를 바로 부정직과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사회 갈등 비용이 약 246조 원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잘못 새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신뢰는 무너져 있고 또 그리고 기초질서도 엉망이고 나눔과 배려도 사랑의 노탑에 올라가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공동이익보다는 오로지 자기 지역의 이익, 자기 집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회로 지금 잘못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닥칠 앞으로의 사회는 저성장 사회입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는 제로 성장 사회까지 거의 지금 다다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고갈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성장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부의 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인공적인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쓰나미를 보십시오. 이게 어떤 나라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바로 주민 간의 신뢰 그리고 협력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부와 시민은 정부 3.0 민관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사회적 자본은 뭐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평균의 허들링을 소개했습니다. 평균들이 동그랗게 무리를 지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형태가 바로 허들링입니다. 눈보라 가치는 바깥을 지켜주는 평균들이 있습니다. 얼어 죽을 정도죠.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에 모여있던 따뜻한 평균들이 밖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얼어붙었던 평균들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임무교대하면서 자기 공동체를 지켜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평균 사회 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인간 사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눈보라를 만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자리를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일본에 1995년에 고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잔해 처리를 위해서 이제 시정부가 노력하는데 어느 지역은 협력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잘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만호 같은 지역은 공동체 의식 잘 형성돼 있어서 누가 말할 것 없이 먼저 나서서 잔해 처리를 위한 소유주의 어떤 승낙을 해주고 미꼬라 같은 지역은 공동체식이 없어서 누구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 잔해 처리를 위한 소유주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뒤처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만호처럼 빠르게 그런 재난으로부터 복구를 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회적 자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자원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자연자원은 그게 잘 활용되면 물적 자본이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금융 이렇게 전부 물적 자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회 간접 자본은 이런 물적 자본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공학, 항만 등을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부릅니다. 인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일으키는 고용 능력, 다시 말하면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그것은 신뢰와 규범과 나눔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 간접 자본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사회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고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표현할 때 사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인간관계망을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 서로 배려하는가, 나누는가,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또 발목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여하는가, 또 소통하고 있는가, 상대를 존중하는가, 또 다문화를 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포용하는가, 또 협력에 적극 나서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키우는가? 평생 학습 또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고 때 기본적인 인성과 또 그리고 인적 자본에 관한 훈련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사회적 자본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이 길러지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이런 평생 학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적 자본, 취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 등 고용 능력을 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회적 자본을 기르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평생학습을 일본은 사람 만들기와 마을 만들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만드는 것, 또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와 권리를 다 챙기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두 번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평생학습이고 유럽은 주로 인적 자본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고용 능력을 제고하는 쪽에 치우쳐 있다. 우리나라 평생학습은 이런 사람의 도리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가 취미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앞으로 평생학습의 방향을 좀 더 수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왜 사회적 자본을 선도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였다는 그런 근거 때문에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청호에 잠겼지만은 마산동에 미륵원이 있었습니다. 그 미륵원을 지금 복원에 올려놨습니다만은 미륵원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효독 황씨들이 삼남 지방에서 서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줬던 정말 선심을 베풀었던 그런 고장이 바로 우리 대전이었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한양을 가려면 반드시 마산동을 거쳐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누구든 대전의 미륵원에서 밥을 무료로 얻어먹고 잠을 자고 올라왔기 때문에 대전을 인심 좋은 동네라고 일찍이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주
호소 명예들이 있습니다만 동춘당 송중길, 우암 송시열 이런 분들은 조선 중조 시대를 중반기를 정말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학자이면서 우리 송중길 선생은 예학의 종장입니다. 사회규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족관계를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썼던 대표적인 예학자이고,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은 우리 국가의 가치, 의, 충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전은 그런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들을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미륵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복지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공적 구조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민간 부분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바로 복지 만두래고, 또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소 중심으로 가난한 지역, 소외된 지역이 스스로 이해해갈 수 있는 일의 욕구를 갖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바로 무지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이 사회적 자본을 선도할 수 있는 역사적 자세를 생각하고, 따라서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우리 대전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대전 공동체. 그때 전략은 우리 자치단체는 신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방 3.0, 정부의 개방과 공유와 소통과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시민들은 그에 걸맞는 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대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의식들을 갖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들을 저희들은 시민 리더십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에 22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좋은 만들기 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범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또한 사회적 자본을 크게 확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를 사회적 자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마을 공동체 운동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사회적 자본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추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서로 도우며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는 동네가 키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는 내버려두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돌봐주고 키워줬습니다. 길거리 내놔도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쉬면서 담뱃대를 물고 아이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길거리 내놔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마을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삶과 협력이 잘 결합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결국 사람은 마을 사람, 그 동네 사람끼리의 관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을 사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회복하고, 또 협력하는, 다시 말해서 주민과 주민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을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리고 폐쇄된 아파트 주택단지 이런 것과는 좀 대비되는 열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공동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적인 그런 개념들이 바로 마을입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자기 주변의 생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일본에서는 마치축구리라고 부르고, 또 유럽에서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마을 만들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동네를 지역사회, 다시 말씀드린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성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착취와 억압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마을자치, 소라지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디 선생은 미래 세계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을이 아름답다는 이유는 물론 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마을에서 보이는 것들이 주로 일관적인 도로와 주택과 아파트 같은 것들입니다만은 마을을 마음속으로 보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관계를 맺어야 관계만큼 마을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따라서 그 마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성격도 달라진 것이다. 더군다나 마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외관이 아니라 모여 살기 때문인 것이고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길은 통행은 기본이지만 공동체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고 다양한 경험의 배경이 되고 공간적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현실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지방신문에도 아파트에 관한 문제들이 마구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떻다는 등 또 관리비 문제가 어떻다는 등 여러 가지 불신과 불투명성 때문에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아파트에 신뢰가 있는가? 여러 가지 불신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규범은 잘 지켜지는가? 쓰레기도 함부로 몰래 버리기도 하고 질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차장 같은 거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나누고 사는가? 물론 나누는 아파트도 많지만은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웃을 배려하는가?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졌습니다마는 아래층에서 위층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옆집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폭력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아랫집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제가 다운인데요. 너무 뛰어서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편지를 쓸 정도로 이렇게 또 예쁜 마음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보고 깔깔 웃으면서 또 이해해주는 그런 관용과 배려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게 가능한지. 우리 대전에는 카이스트라는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층간소음 기술을 개발하는 유명한 교수가 계십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층간소음 그 기술이 30년 전보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놀랍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이 아무리 기술 발달해도 층간소음은 영원히 기술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들으려고 하면 들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 해결은 방법은 이웃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는 수밖에 없다. 윗집 사는 사람이 더운 여름날 수박 한 덩이 들고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이들이 좀 부잡스러운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건넬 때 층간소음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배려와 그리고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큰일을 해나가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좋은 아파트 만들기 구축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 대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야유영화관을 만들어서 70년대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이웃 간의 인사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또 클래식 음악회를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단지 내 녹화를 같이 함께 도모하고 아파트 담장벽화를 그리고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만남과 휴식의 수영장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평생학습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봉사와 나눔을 위해서 좀돌이 브루이 돕기 행사라든지 일일 먹거리 장터를 통해서 남은 수익을 불우한 사람들에 돌려주는 그러한 나눔의 현장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운동인데요.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운동을 펼친다든지 또는 탄소 포인트 적립제도 또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운동 또 뜨거운 지구 30분 쉼표 어린이 환경 동아리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가 바로 학교 현장과 똑같은 그런 교육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이 운동을 하면서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우선 작은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먼저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 간에 인사도 하고 새로운 이웃이 오면 환영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
좋은 동네 환경 만들기는 조경이라든지 시설 안전 진단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책도 같이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좋은 가정 만들기 운동을 펼쳐서 아빠들이 가능한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가정 친화 행사를 이웃끼리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길러줘야지만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이 중요하죠. 그 인성은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파트에서 어른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대로 닮게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현장이 바로 아파트요. 또 효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경로당을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면 아이들은 자기 아빠 엄마를 닮을 것이고 또 그래서 경로당의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실 겁니다.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은 무럭무럭 크게 됩니다.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준 것도 우리 아파트에서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전의 좋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